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 볼리비아,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페로 제도를 방송했습니다. 이 3개국의 특징과 관광지, 볼거리, 종교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전파를 탔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도 있고 이찬원도 보고, 역시 이찬원 씨는 이번 방송에서도 연어 전문가로서 연어를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여러 전문가로서 연어 마니아로서 연어 음식이 나오자 여기에 대한 또 깨알 지식을 쏟아냈고요. 페로 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 나라는 양이 많은 나라여서 인구는 5만밖에 안 되지만 양은 7만 마리나 된다라는 또 우리가 알면은 재미있을 그럴 지식을 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이 방송 주제가 나오면 모든 것을 다 공부해서, 뭐 방송 대본 나오면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한다고 머리에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찬원 씨 머리는 말랑말랑할 그럴 나이이기 때문에 기억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놓치고 슬쩍 지나갈 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깨알 지식을 툭툭 던지는 그 모습이 빛납니다. 이찬원 씨가 모든 지식을 다 쏟아놓으면 거기 출연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찬원 씨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볼리비아는 우리가 많이 가는 관광지는 아니죠. 많이 가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정말 여행 마니아들은 이곳을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잉카 문명이 태생된 4,000m 고도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코파카바나. 볼리비아에 있는 코파카바나는 4,000m 고도에 있는 고도 도시입니다. 여기에 잉카 문명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뭐 우리가 건축이나 뭐 축조를 할 때 건축 자재가 돌이 유일한 건축 자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또 성당에서는 자동차에 대고 세례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사죠. 차고사죠. 그러니까 이 미신, 토속신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는 것이 미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살짝 얘기를 하면, 이 미신은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인가 또는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생명에 대한 소중함,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의 첫 번째 발생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미신을 조금 체계화한 것이 종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가 먼저냐 미신이 먼저냐라는 학문적인 토론, 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문제는 이 인간의 불안 심리로부터 미신이 발생하게 됐고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종교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미신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그것이 최근에는 우리는 점을 본다. 음양오행에 의한 점이냐 무당에 의한 무속점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또 타로냐, 인간의 심리 불안으로부터 이런 미신은 우리가 떠칠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 이 잉카 문명 그
산을 오르는, 도시를 오르는 과정에 또 미신 의식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카나,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는 국가 전체가 요즘 말하는 국가 세계문화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토스카나는 중세 문화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피렌체라는 도시를 잘 아는데 피렌체 역시 이 토스카나 주에, 이탈리아는 주가 20개가 있다 그러네요. 토스카나가 토스카나의 피렌체가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는 로마 제국의 무기를 만들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를 만들던 이유는 여기는 소를 많이 키워서 소가죽으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곳에는 소고기도 유명하고 와인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백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 토스카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따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토스카나는 이렇게 중세 문화의 유적지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 젤라또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죠. 이 젤라또의 본점이 또 여기에 있네요. 젤라또 월드컵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그 가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배우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역시 김유정 씨, 우리나라 배우 김유정의 사진도 이곳에 걸려 있다. 한국의 또 연예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메디치 증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마 이 가문의, 이 재단의 뭐 한국법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아고라 광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광장 문화, 이탈리아에는 광장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도시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성당이 있다. 이것이 아마 이탈리아 문화의, 아니면 유럽 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로제도, 요즘은 총캉스, 즉 시골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에 바캉스를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예 프로그램에 시골 가서 시골에 계신 그 어머니 아버지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예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러 가는 것이 여행의 기본이라고, 컨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문화가 발달된 도시는 뭐 문화가 덜 발달된 도시거나 아니면은 문화가 많이 발달된 경제 대국이거나 도시의 모습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 편의 중심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별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만, 진짜 그 나라의 농촌을 가봐야 우리 문화와 차별된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만 살던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지방으로 가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은 도시로 오고 싶고, 이것은 서로 자기에게 부족한 결핍된 것을 채우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덴마크 영인 페로 제도는 인구가 5만 밖에 안 되고 양이 7만 마리나 있는, 거리에 사람을 구경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뭐 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덴마크 소유이긴 하지만 이곳의 국가 운영은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언어도 다르고 화폐도 별도로 있고 국기도 있고, 어쨌든 덴마크 자치령이 돼 별도로 독립국가로 운영되는 그런 국가다. 이 페로 제도는 심심할 것 같아요. 뭐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개발이 덜 됐으니까 자연환경은 뭐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8개의 섬이 해저 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문화는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국력, 경제력은 있다는 것이죠. 해저 터널에서 뭐 삼각지처럼 이렇게 분리점, 분기점도 있다는 거 보면 그 해저 터널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마트가 여기도 노조 파업으로 텅텅 비어 있는 거, 이렇게 잘 살고 또 물가도 이렇게 비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28,000원이면 우리나라의 3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파업을 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간데가 없다 하는 것을 이 페로 제도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 사는 데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숙소로서는 또 요트를 숙소로 예약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요트지만 별 요동 없이 편안히 자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 있고, 요트에서 낚시도 하고 그 낚시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직접 요리도 해 먹고, 이만하면 촌캉스 중에는 대박 촌캉스다, 아주 아름다운 촌캉스 정보를 전해줬다, 유의미한 촌캉스다,